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기존에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솔직히 하나의 종목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공격적인 기술주 뭐 이런 느낌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은 사실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기존 세상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새로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 교환에 어떠한 중앙 주체도 없이 이걸 가능케 만들어준 존재. 이 세상에 이런 존재는 정말 존재할 수 없었죠. 화폐라는 거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화폐는 사실 인간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엔 이제 물물 교환으로 시작했던 인간 사이의 교환이 이거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 좀 불편하다, 들고 다녀야 되고 조개 껍데기 같은 거로 해서 우리 이거 몇 개 가져오면 이거로 바꿔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건에 기반한 화폐가 되었던 거고, 이 뒤에 나왔던 것이 뭐 귀금속 이런 걸 활용한 화폐가 있었고, 귀금속 불편하니까 지폐 쓰자 해서 됐고, 네. 금태현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이게 진짜 교환이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냥 국가의 믿음만으로 만들어진 법정화폐가 이 세상의 기반이 되었죠. 지금은 심지어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신용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만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있었던 것은 결국 중앙 주체가 있었죠. 그럼 이거 화폐를 만드는 애들이 있었고, 종이 가져오면 바꿔주는 애들이 있었고, 신용도 지금 결제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어요. 이 세상에. 그거는 아마 부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트코인 1억 원어치 줄 테니까 7천만 원어치 뭐 해줘 라고 하면 아마 다들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최소한 이 교환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가능성을 세상에서 처음 제시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미 비트코인은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네트워크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냥 조그맣게 블랙마켓에서 많이 쓰고 그냥 개인 투자 자산으로서만 평생 쓸 거다라고 하면 지금이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최대치겠죠. 1억 원 정도가 아마 최대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이 역할을 넘어서 실제 신흥국에서 화폐처럼 쓰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공급량 제한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제시하고 실제 그런 성격을 뜨게 되고 기업이나 국가가 자신들의 볼고일보를 비트코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되고 디지털 금의 역할도 일부 하게 돼서 안전자산으로서 내가 좀 넣어놔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가능성이 지금 세상보다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치는 올라가겠죠.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지금 세상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 사시면 안 되죠. 저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고 지금 내리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에 믿었던 것보다 오늘 더 믿듯 10년 전에 믿었던 것보다 오늘 더 믿듯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공감하시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실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시는 톤을 듣다 보면 되게 그 성우가 녹음해서 들려주는 듯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명료하게 잘 딱딱 감사합니다. 들려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OX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저평가다. 그래서 돈 생길 때마다 사세요. 이 문장에 대해서 OX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여기다가도 써놓으셨죠. 돈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산다.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저평가일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주신다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비트코인의 세계 속에서 역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 법정화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주의 달러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에 드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단행한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같은 네. 것들, 그리고 이제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사실 자기 나라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나도 손해죠. 우리처럼 뭐 3년 뒤에 순댓국밥을 10,000원에 먹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3일 뒤에 이걸 먹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비트코인의 역할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법정화폐 시스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그 한 국가가 가진 부담을 세계가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달러가 발행된다는 건 사실 미국 혼자서 그 부담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달러로 대한민국의 반도체도 샀을 것이고 삼성에서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샀을 거고 차도 사가고 그들이 찍어낸 돈으로 우리의 자산을 사갔고 그거는 결국 이 경제 속에서 이들이 가지는 부담을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국가가, 다른 구성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본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러시아 이슈 같은 데서는 단순히 그냥 간접적인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네. 비트코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 자산으로서 분명히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평가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와중에서도 사실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 분씩 더 믿게 되는 게 이 비트코인은 자신의 발판을 넓혀가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오래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그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 무엇보다도 강한 믿음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많은 추가적인 투자자들이 올라타는 현상.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발생할 수 있겠다. 믿음이 확보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이 기술이 또 디지털 자산이 현재 우리 현대 경제에서 활용되는 활용 범주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비트코인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하는 방식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자, 의문점인 거예요. 그러면 AI나 AI 반도체나 뭐 그 밖에 뭐 로보틱스나 우주 산업이나 이런 유망 테크주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왜 유독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고 아닙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네네. 비트코인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이렇게 내 자산을 넓혀줄 수 있는 그쵸? 게 무엇이 있을까? 주식할지 아니면 주식보다는 코인 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다른 것과도 비교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금과도 비교하고 부동산과도 비교하고 근데 그런 견지에서는 테크주와 비교하는 것도 맞는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본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왜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거를 그 근거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크인베스트라고 그 돈나무 언니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 있으시죠? 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분석한 리서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리서치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2100만 개가 제한이 되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가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시장의 파일을 계속해서 흡수한다는 걸 가정하고 만든 네. 그 분석법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높이 올랐을 때가 140만 달러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서 이 가치가 된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약 6만 한 5천 달러 이 정도 거래를 된다라고 봤을 때 140만 달러 가져가려면 20배가 넘게 오르는 가치죠.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매출을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실적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얘네가 이만큼 더 팔 거야 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하죠.
비트코인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 네트워크가 이러한 역할을 20배까지 더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높은 상승 능력을 가진 분야가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이냐. 뭐 엔비디아가 뭐 10년 뒤에 지금보다 반도체를 20배 넘게 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뭐 핸드폰을 20배 넘게 팔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기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존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뭐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기반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기반이 갖춰진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어야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생겨져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늘리는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가치를 하나의 단위당 더 많은 가치를 보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를 가져가는 것도 시스템상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를 자신의 미래 포트폴리오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 돈의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시고 공감을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활용 범주가 또 어떤 기여도가 그 미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기여도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20배의 가치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마치 그런 면에서는 정말 추가적인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주의 흐름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is everywhere 라는 표현을 뭐 이미부터 등장했습니다만 그 AI는 AI 기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여러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되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AI 서비스가 단순히 디지털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확장성을 기대를 하죠. TV에도 적용되고 정말 온갖 사물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되는 그 시장의 범주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단순히 비트코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느냐를 맞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 그게 이제 화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네네.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 코인을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다가 최근에는 그냥 가상자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폐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표현이 정의상 어긋나니 위험하다라는 어쩌면 기존 레거시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해본다면. 근데 지금은 가상자산으로 불리지만 이게 언젠가는 정말 화폐를 대체할 만큼의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비트코인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비트코인 떨어지면 망한다라고 했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비트코인 망한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을 겁니다. 네. 이미 그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최소한 그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망할 거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자산성을 인정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법적 지위까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 속에 있고 비트코인은 사실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동성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네트워크가 더 가치를 가지는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 많이 줄었잖아요. 네. 사실 10년 전, 5년 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 뭐 10% 떨어지는 거는 뭐 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사실 비트코인이 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말하는 거 디지털 금. 5년 전보다 지금 디지털 금에 가깝죠. 그때 약 6만 달러까지 갔다가 15,000달러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7만 중반에서 한 5만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한 20% 정도 떨어진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단단함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거, 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디지털 금, 그리고 교환의 매개체가 정말 더 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가장 더 그렇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더 안정성을 갖춰갈수록 그건 더 강해지는 내러티브인 거고, 저는 분명 그런 과정 속에서 화폐의 역할을 일부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한 시간여 동안 비트코인의 미래, 라는 주제로 이렇게 대담을 해봤습니다. 네.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신 이 최동혁 기자님의 어떤, 판단, 그리고 기자님의 분석, 이런 것에 뭐 공감하실 경우, 뭐 투자 의사결정을, 나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사실 이 투자를 한다는 게 노동을 넘어나서 내가 뭔가 자산의 선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전망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투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주식 지수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S&P 500이 약 10% 정도 오르는데, 그 와중에 이제 7개 주식을 제외하면 거의 0%가 오른 시기가 있었어요. 약 6개월 정도 그랬었는데, 그 7개 주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했던 그 인공지능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기술주들이 사실상 시장의 모든 상승을 주도했던 거죠. 그렇죠. 50 몇 %를 그 친구들이 만들어냈고, 나머지 493개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0%였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캐치하시는 분들만이 그러한 부의 흐름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선택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공감을 하고 이 자산이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이해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꼭 그 흐름이 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네.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가 막 엄청 똑똑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 편지를 받고 나는 평생 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군대 시절에 이제 관계가 있었던 분이 포레스트 검프 씨의 돈을 대신 관리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애플 컴퓨터 초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면서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상황이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영화 보고 너무 멋있다 생각해서 그때 애플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도 그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라는 거죠. 그때 애플 주식이 약 0.3센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170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영화를 본 청년이 한 1,000만 원 정도 애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6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 경제적인 부담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중년이 되어 계시겠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주고 싶은 거 다 주면서 내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에 흩날리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떤 미래를 가져갈지를 캐치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오랜 기간 믿음을 가지고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플 주식도 얼마나 많은 업다운이 있었을까요?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많은 업다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속에서 자신의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이 기술, 이 기업이 만들어갈 미래에 공감하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어갈 수 있었겠죠. 비트코인이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실 때 반드시 이게 올바른 세상의 방향성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 이 책의 저자 최동혁 기자님과 토론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처음 참여해 주신 소감 말씀을 여쭙도록 할 텐데요. 저부터 이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끝에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그게 제 채널의 목적이고 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것도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역시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영상만 보고 이 책만 보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시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을 만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더 들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참여하신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채널을 못 봤어요. 특히 댓글에서. 아, 그래요? 이 시청자분들이 정말 매번 보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걸 배웠다. 그리고 네. 이 이야기 항상 제시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와서 근데 너무나도 그걸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 너무나도 많이 아쉬운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항상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앞으로 더 좋은 생각 많이 해보고 네. 좋은 이야기 전해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 불편한 내색 없이 자신의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토론 상대로서도 흠집이 없는 전문가시구나라고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최동혁 기자님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